C그룹 타워 50층, 전략기획실은 보이지 않는 전장과도 같았다. 최고급 원두커피 향이 값비싼 카펫과 유리벽 사인을 배회했지만 그 향기조차 키보드를 두드리는 날카로운 소리와 팽팽한 긴장감에 짓눌렸다. 이곳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논하는 심장이었으나 한유진에게는 그저 숫자로 이루어진 거대한 산맥일 뿐이었다. 그녀는 이 화려한 유리성의 유령 같은 존재였다. 짙은 갈색 뿔테 안경, 질끈 묶은 머리, 무채색의 오피스룩. 그녀의 존재감은 그녀가 처리하는 방대한 데이터의 양과 정확히 반비례했다. 사무실의 여직원들은 점심시간마다 그녀를 안주 삼아 수다를 떨었다. 한유진 대리, 저러니 골드미스도 아니고 그냥 영구 독신이지. 한 직원이 칵테일 새우를 찍으며 말하자 다른 직원이 맞장구를 쳤다. 인정. 저렇게 일에만 미쳐 사는데 어느 남자가 좋아하겠어. 자기 관리도 좀 해야지. 유진은 그 모든 소리를 들었지만 반응하지 않았다. 그녀에게 관리란 서버 상태를 점검하고 알고리즘의 오류를 수정하는 것이었지, 얼굴에 무언가를 바르는 행위가 아니었다. 그녀의 세계는 명확한 인과관계와 논리로만 이루어져 있었다. 이 견고한 성에 새로운 성주가 부임했다. 강민준. 하버드 MBA를 수석으로 졸업하고 월스트리트에서 얼음심장이라 불리던 남자. 그는 선대 회장의 외아들이자 SI그룹의 유일한 후계자였다. 그의 부임 첫날 SI타워의 평균 기온이 5도는 떨어진 것 같다는 농담이 돌았다. 민주는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 완벽한 포커페이스와 오직 결과로만 모든 것을 판단하는 냉철한 합리주의자였다. 그에게 직원이란 효율을 내는 부품이거나 교체 대상일 뿐이었다. 바로 오늘 그 냉철한 CEO의 심기가 바닥을 뚫고 있었다. 최상층 전략회의실, SI그룹의 사활을 건 프로젝트 하이페리온의 중간 보고가 처참한 실패로 돌아갔기 때문이다. 이게 지금 보고라고 올린 겁니까, 오 이사? 강민준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회의실의 공기를 얼어붙게 만들었다. 프로젝트 총책임자인 오 이사는 식은땀을 뻘뻘 흘리며 준비한 변명을 늘어놓기 바빴다. 그의 탓, 시장 탓, 심지어 날씨 탓까지 거론될 지경이었다. 이 중요한 자리에는 또 한 명의 거물이 앉아 있었다. 바로 이번 하이페리온 프로젝트의 성공을 전제로 수조 원대 인수합병을 논의 중이던 제니스 캐피털의 CEO 백지원. 그는 민준과는 정반대의 매력을 가진 남자였다. 여유로운 미소, 상대의 마음을 꿰뚫어보는 듯한 날카로운 눈빛, 그리고 목표물을 향해 거침없이 돌진하는 맹수 같은 기질. 그는 오 이사의 변명을 들으며 노골적으로 재미있다는 듯 입꼬리를 비틀고 있었다. SI그룹이 흔들리는 모습은 그에게 또 다른 기회일 수 있었다. 오 이사는 절박하게 스크린을 가리켰다. 데이터상으로는 분명 완벽한 시뮬레이션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측 범위를 벗어난 시장 변수로 인해 그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다. 민준의 시선이 그를 꿰뚫을 듯했기 때문이다. 예측 범위를 벗어난 변수, 그걸 관리하는 게 당신 임무 아닌가? 이 실패로 인해 제니스 캐피탈과의 계약이 무산되면 오 이사, 당신이 책임질 수 있나? 민준의 압박에 오 이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백지원은 턱을 괜 채 이 흥미진진한 연극을 관람했다. 회의실 구석, 노트북을 들고 데이터를 지원하기 위해 배석했던 한유진의 손가락이 멈췄다. 그녀는 오 이사가 띄워놓은 복잡한 그래프와 원본 데이터를 무섭게 대조하고 있었다. 그녀의 눈이 가늘어졌다. 무언가 잘못되었다. 아주 근본적인 것이.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침묵으로 가득 찬 회의실에서는 충분히 크게 울렸다. 모든 시선이 일제히 회의실 구석, 존재감 없던 데이터 분석가에게로 향했다. 오 이사는 감히 누가 끼어드냐는 듯 눈을 부라렸다. 유진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는 긴장했지만 데이터 앞에서는 두려움이 없었다. 오 이사님. 그녀는 천천히 회의 테이블 앞으로 걸어 나왔다. 강민준의 미간이 좁혀졌다. 그는 이 여직원의 이름조차 몰랐다. 백지원은 흥미로운 장난감을 발견한 아이처럼 유진을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지금 보고서에 인용된 핵심 데이터 세트, 원본 로그와 일치하지 않습니다. 유진의 말에 오 이사가 버럭 소리를 질렀다. 무슨 소리야? 자네가 뭘 안다고? 유진은 그의 고함에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노트북을 회의실 메인 스크린에 연결했다. 수백만 줄의 코드가 화면을 가득 채웠다. 이사님이 인용한 데이터는 3주 전의 1차 가공 데이터입니다. 하지만 2주 전 핵심 변수에 치명적인 오류가 발견되어 제가 수정 패치를 배포했습니다. 그녀는 스크린에 두 개의 데이터 그래프를 나란히 띄웠다. 하나는 오 이사가 보고한 완만한 상승 곡선, 다른 하나는 유진이 제시한 급격한 하강 곡선이었다. 이게 어떻게... 오 이사는 말을 더듬었다. 유진은 안경을 고쳤으며 말을 이었다. 이사님은 수정된 데이터를 반영하지 않고 이미 오염된 초기 데이터를 기반으로 시뮬레이션을 강행했습니다. 하이페리온의 실패는 시장 변수 때문이 아닙니다. 처음부터 잘못된 지도를 들고 전쟁터에 나간 것과 같습니다. 이건 예측 실패가 아니라 명백한 데이터 오염이자 직무 유기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모든 단어는 비수처럼 정확하게 오 이사의 심장에 박혔다. 회의실은 완벽한 침묵에 휩싸였다. 얼음심장 강민준의 표정이 처음으로 미세하게 흔들렸다. 그는 자신에게 직언을 하는 직원을, 그것도 이렇게 논리정연하게 핵심을 찌르는 직원을 본 적이 없었다. 그는 유진의 얼굴과 그녀가 띄운 데이터를 번갈아 보았다. 이 여자는 누구지? 왜 이런 인재가 지금까지 저 구석에 처박혀 있었지? 그의 머릿속이 복잡하게 돌아가기 시작했다. 반면 백지원의 입가에는 숨길 수 없는 미소가 번졌다. 그는 몸을 테이블 쪽으로 기울이며 유진에게 직접 물었다. 재미있군요. 한 대리라고 했나요? 그럼 그 수정된 데이터로 시뮬레이션을 다시 돌리면 하이페리온은 살릴 수 있다는 겁니까? 그의 목소리는 꿀처럼 달콤했지만 그 안에는 SI그룹을 향한 날카로운 시험이 담겨 있었다. 그는 이제 오 이사가 아닌 이 이름 모를 여직원의 답을 기다리고 있었다. 유진은 백지원의 시선을 피하지 않았다. 살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존 방식으로는 안 됩니다. 이미 오염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구축된 모든 경로를 폐기해야 합니다. 강민준이 끼어들었다.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가웠지만 아까와는 다른 무게감이 실려 있었다. 폐기라. 말은 쉽군. 그럼 대안은? 그는 유진을 시험했다. 이 자리에서 문제를 제기했다면 해결책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무언의 압박이었다. 유진은 숨을 한 번 골랐다. 그녀는 다시 스크린을 전환했다. 이번에 나타난 것은 아무도 본 적 없는 복잡한 알고리즘 구조도였다. 이건 제가 지난 3개월간 개인적으로 구축한 백업 모델 아테나입니다. 하이페리온의 데이터 스트림을 실시간으로 교차 검증하고 위험 요소를 사전에 필터링하는 시스템이죠. 그녀는 오 이사의 실수를 예측한 것은 아니었지만 그의 팀이 데이터를 다루는 방식에 불안감을 느끼고 독자적으로 대비책을 만들어 두었던 것이다. 오 이사는 이제 얼굴이 잿빛이 되었다. 자신의 무능함이 일개 대리의 준비성 앞에 완전히 발가벗겨진 순간이었다. 백지원은 거의 환호성을 지를 뻔한 것을 참았다. 그는 보물을 발견했다. SI그룹의 썩은 동아줄 속에서 빛나는 다이아몬드 원석을. 강 대표, 백지원이 민준을 불렀다. 인수합병권은 잠시 보류하죠. 대신 이 아테나라는 것이 정말 작동한다면 말입니다. 그는 유진을 턱짓으로 가리켰다. 난 저 유능한 분과 직접 이야기하고 싶군요. 강민준의 심기가 뒤틀렸다. 자신의 직원이, 그것도 자신이 그 가치를 알아보지 못했던 직원이 경쟁자이자 파트너인 백지원의 눈에 먼저 들었다는 사실이 불쾌했다. 그리고 백지원이 유진을 바라보는 그 노골적인 흥미의 시선이 거슬렸다. 이것은 단순한 비즈니스적 관심이 아니었다. 그것은 뛰어난 것을 손에 넣고 싶어하는 포식자의 눈빛이었다. 민주는 자신도 모르게 유진의 앞을 미세하게 가로막되 몸을 움직였다. 백 대표, 그던 제니스 캐피탈이 관여할 바가 아닙니다. 이건 SI의 내부 문제입니다. 그는 유진을 바라보았다. 안경 너머의 그 눈은 조금도 흔들림이 없었다. 오직 데이터에 대한 확신만이 가득했다. 한유진 대리, 민준이 그녀의 이름을 불렀다. 오늘부로 하이페리온 프로젝트의 모든 데이터 접근 권한과 팀 구성을 당신에게 위임합니다. 오 이사는 보직 해임 및 대기 발령 조치합니다. 회의실의 공기가 다시 한번 바뀌었다. 충격과 경악. 영구 독신이라 불리던 존재감 없던 데이터 분석가가
하루아침에 그룹의 명운이 걸린 프로젝트의 실질적인 책임자가 된 것이다. 유진은 그저 묵묵히 고개를 숙였다. 명령 받들겠습니다. 그녀의 대답은 간결했다. 하지만 그 순간 두 명의 강력한 CEO, 냉철한 합리주의자 강민준과 여유로운 전략과 백지원의 시선은 오직 그녀에게만 고정되어 있었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치열한 드라마의 서막이 오르고 있었다. 전략회의실의 문이 닫히자 한유진은 거대한 폭풍의 눈 한가운데 홀로 남겨진 기분이었다. 보직 해임된 오 이사는 넋이 나간 표정으로 보안 요원들에게 끌려나갔다. 그의 눈에 담긴 원망과 도끼가 유진의 등을 찔렀지만 그녀는 애써 무시했다. 이제 그녀 앞에는 더 거대한 산, 강민준과 백지원이 버티고 있었다. 강민준은 그녀에게 내일 아침 8시까지 아테나 시스템을 기반으로 한 하이페리온 프로젝트 정상화 계획을 내 집무실로 직접 보고하십시오. 라는 차가운 명령만 남기고 자리를 떴다. 백지원은 나가지 않았다. 그는 유진에게 다가와 명함을 내밀었다. 부드러운 가죽향과 값비싼 향수 냄새가 났다. 한유진 대리, 아니 이젠 팀장이라고 불러야 하나? 그는 유쾌하게 웃었다. 오늘 아주 인상 깊었소. 강민준 대표가 저렇게 당황하는 건 처음 봤거든. 유진은 기계적으로 명함을 받아들었다. 제니스 캐피탈 아시아 총괄 대표 백지원. 이름 세 글자가 금박으로 빛났다. 나는 재능 있는 사람을 알아보는 눈이 제법 정확합니다. 오늘 당신은 저 얼음 심장의 벽에 금이 가게 만들었어. 유진은 그 말이 무슨 뜻인지 깊게 생각할 겨를이 없었다. 그녀가 50층 전략기획실로 돌아왔을 때 사무실은 얼어붙은 듯 조용했다. 방금 전까지 그녀를 영구 독신이라 비웃던 동료들은 이제 그녀를 감히 쳐다보지도 못했다. 그들의 시선에는 경외심이 아닌 두려움과 노골적인 시기심이 뒤섞여 있었다. 그녀는 하루아침에 동료에서 상사이자 공공의 적이 되었다. 오 이사의 측근이었던 박 차장이 서류 몽치를 그녀의 책상에 던지듯 내려놓았다. 오 이사님이 추진하던 모든 자료입니다. 한 팀장님이 새로 맡으셨으니 인수인계 잘 부탁드립니다. 그가 팀장이라는 단어에 힘을 주는 방식은 명백한 적이었다. 유진은 그날부터 사실상 SI타워에 감금되었다. 강민준은 그녀에게 프로젝트 하이페리온을 구할 태스크포스 TF팀의 전권을 위임했다. 하지만 그것은 권력이 아니라 가시밭길이었다. 그녀는 오 이사가 쌓아놓은 데이터 쓰레기 더미 속에서 아테나를 이식할 건강한 기반을 찾아야 했다. 그녀는 밤낮 없이 코드를 분석하고 서버실에서 쪽잠을 잤다. 불태 안경 너머의 눈은 붉게 충혈되었지만 모니터를 응시하는 시선은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었다. 강민준은 그런 유진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집무실에서 TF팀의 CCTV 화면을 말없이 응시했다. 그는 항미적인 사람이었다. 감정 소모를 극도로 싫어했고 모든 것을 효율과 숫자로 판단했다. 하지만 모니터 속 저 여자, 한유진은 그의 합리성을 자꾸만 교란시켰다. 그녀는 배고픔도 피곤함도 잊은 듯 일에만 몰두했다. 화장기 없는 얼굴, 질끈 묶은 와리카락, 편안한 만을 추구하는 옷차림. 그의 주변을 맴돌던 어떤 여자와도 달랐다. 그녀는 그에게 잘 보이려 애쓰지 않았다. 그녀는 오직 일 그 자체와 싸우고 있었다. 민주는 자신이 왜 자꾸 그녀를 보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처음에는 핵심 자산에 대한 관리 감독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는 그녀의 그 순수한 집중력에 매료되고 있음을 깨달았다. 그녀가 마침내 알고리즘의 해답을 찾은 듯 작게 미소 지을 때 민주는 자신도 모르게 입꼬리가 올라가는 것을 느끼고는 화달짝 놀랐다. 감정. 이것은 그가 가장 경계하는 비효율적인 변수였다. 그는 거칠게 인터폰을 눌렀다. 한 팀장, 지금 당장 내 방으로 진행 상황 보고해. 그는 자신의 감정을 통제하기 위해 그녀를 더 혹독하게 다그쳤다. 다음 날 SI타워 로비가 발칵 뒤집혔다. 제니스 캐피탈의 백지원 대표가 보낸 거대한 화환과 최고급 사양의 슈퍼컴퓨터 서버 여러 대가 배달되었기 때문이다. 카드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다. 최고의 천재에게는 최고의 무기가 필요합니다. SI가 제공하지 못한다면 제니스가 기꺼이 백지원. 이것은 노골적인 도발이었다.
그는 SI그룹이 자사의 핵심 인재에게 제대로 된 장비조차 지원하지 못한다고 공개적으로 망신을 준 것이다. 모든 직원이 수군거렸다. 그 소식은 즉시 강민준의 귀에 들어갔다. 그는 살얼음 같은 표정으로 TF팀 사무실로 내려왔다. 유진은 배달된 서버 앞에서 난처한 표정으로 서 있었다. 이게 다 뭡니까? 민준의 목소리가 바닥을 긁었다. 백지원 대표님이 보내신 것 같습니다. 즉시 반송 조치하겠습니다. 유진이 대답했다. 민준은 제니스 로고가 선명한 서버를 노려보았다. 그리고는 유진을 보았다. 그녀는 며칠 밤을 샌 사람처럼 피곤해 보였지만 그 와중에도 백지원의 호의를 받을 생각이 전혀 없어 보였다. 그 순간 민준의 가슴속에서 불합리한 무언가가 치솟았다. 분노? 아니, 그보다 더 원초적인 질투였다. 반송? 그가 비웃었다. 아니, 그럴 필요 없어. 그는 즉시 비서실에 연결했다. 김비서, 당장 IT 총괄팀 불러 TF팀의 모든 장비를 우리 그룹이 보유한 최상위 모델로 교체해. 이 시간 안에. 그리고 저 쓰레기들, 그가 백지원의 서버를 턱짓으로 가리켰다. 제니스 캐피탈 본사 로비로 반품 처리해. 배송비는 SI 법인카드로. 이것은 논리적인 경영 판단이 아니었다. 오직 한 남자, 백지원에게 자신의 것을 빼앗기지 않겠다는 유치한 선전포고였다. 그날 저녁, 유진은 백지원에게서 직접 전화를 받았다. 그녀는 깍듯하게 전화를 받았지만 백지원의 목소리는 장난기로 가득했다. 선물이 마음에 안 들었나 보군, 유진 씨. 그는 어느새 그녀를 한 대리가 아닌 유진 씨라고 부르고 있었다. 강 대표가 그렇게 화를 낼 줄이야. 꼭 자기 장난감을 빼앗긴 어린애 같지 않소? 유진은 그의 비유에 동의할 수 없었다. 대표님, 과분한 선물은 정중히 사양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알아. 하이페리온에 집중해야지. 백지원이 말을 잘랐다. 하지만 그 프로젝트가 끝나면 당신은 어떻게 되는 거지? 오 이사 같은 멍청이를 밑에서 다시 데이터나 만지게 될까? 그건 재능 낭비야. 그의 목소리가 낮고 진지하게 변했다. 유진 씨, 나는 당신에게 제니스 캐피털의 데이터 전략 총괄 이사 자리를 제안하고 싶소. 아시아 태평양 지부 전체를 맡게 될 거요. 지금 받는 연봉의 3배, 그리고 스톡 옵션은 물론이고. 유진은 숨이 멎는 것 같았다. 영구 독신이라 불리던 그녀에게 대한민국 최고의 투자사 CEO가 직접 스카우트 제의를 한 것이다. 그것도 상상을 초월하는 조건으로. 저는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생각해 봐요. 백지원이 부드럽게 말했다. 강민주는 당신을 유능한 부품으로 보겠지만 나는 당신을 파트너로 원하오. 이번 주 금요일 저녁 식사나 함께 하지. 그때 답을 줘도 좋소. 그는 유진이 거절할 틈도 주지 않고 약속을 잡았다. 유진은 혼란스러운 마음으로 전화를 끊었다. 그녀는 그저 데이터를 사랑했을 뿐인데 어쩌다 두 거대 기업 CEO 사이에 폭풍의 한가운데 서게 되었을까? 그때 사무실 인터폰이 다시 울렸다. 강민준이었다. 한 팀장, 금요일 저녁에 전체 임원회의를 소집했어. 하이페리온 1차 복구 경과를 당신이 직접 브리핑해야 하니 밤새 말 준비하고 다른 약속은 전부 취소하도록. 유진은 수화기를 내려놓고 허탈하게 웃었다. 그녀는 그가 백지원과의 통화를 들었다는 것을 직감했다. 냉철한 CEO 강민주는 지금 명백히 아주 유치한 방식으로 그녀의 시간을 독점하려 하고 있었다. 영구 독신이라 불리던 그녀의 삶이 단 며칠 만에 완벽하게 뒤틀리기 시작했다. 강민준과 백지원의 보이지 않는 전쟁은 한유진이라는 중심점을 두고 본격적으로 격화되기 시작했다. 그것은 더 이상 단순한 스카우트 제의나 가벼운 신경전이 아니었다. SI그룹과 제니스 캐피탈의 합병이라는 거대한 체스판 위에서 그녀는 단순한 퀸이 아니라 두 킹의 이성을 마비시키는 게임 그 자체가 되어버렸다. 백지원은 유력한 파트너사 대표라는 자신의 지위를 교묘하게 이용했다. 그는 마치 SI타워에 자신의 지분이라도 있는 것처럼 불시에 TF팀 사무실을 찾았다. 아, 하이페리온의 심장부가 여기였군. 그는 값비싼 이탈리아제 구두를 신고 대리석 바닥을 울리며 들어섰다. 그의 광문은 늘 우연을 가장했다. 마침 근처에서 미팅이 있었는데 강 대표가 그렇게 자랑하던 아테나 시스템이 궁금해서 말이지.
그는 TF팀 직원들에게 최고급 디저트와 커피를 돌렸지만 그의 시선은 오직 한유진의 모니터에 고정되어 있었다. 그는 유진의 곁에 서서 그녀가 숨가쁘게 짜고 있는 코드라인을 흥미롭게 내려다보았다. 이런, 이 알고리즘은 정말 우아하군. 마치 잘 만든 시 같아. 한 팀장, 그가 유진의 어깨에 손을 올리려다 멈칫했다. 당신의 재능은 이런 어두운 서버실이 아니라 더 밝은 곳에서 빛나야 하는데. 그의 말은 칭찬이었지만 그 의도는 명백했다. TF팀 직원들은 숨을 죽였다. 바로 그때 사무실의 공기가 영하로 떨어졌다. 강민준이 문 입구에 서 있었다. 그는 약속도 없이 자신의 핵심 프로젝트 룸에 들어와 자신의 핵심 인력에게 수작을 거는 남자를 차갑게 응시했다. 백 대표, 민준의 목소리는 낮고 건조했다. 여긴 SI의 보안구역입니다. 우연한 방문은 사양하고 싶군요. 백지원은 그제야 민준을 돌아보며 능청스럽게 웃었다. 강 대표, 너무 딱딱하게 굴지 마. 나는 그저 우리의 수조 원짜리 투자가 잘 돌아가고 있는지 확인하러 온 것뿐이야.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한 팀장의 성과가 강 대표의 경영 능력보다 훨씬 믿음직스러워서 말이지. 이것은 명백한 도발이었다. 백지원은 강민준의 면전에서 그의 자존심을 긁고 동시에 한유진을 치켜 세웠다. 그는 유진을 향해 윙크를 던지고는 유유히 사라졌다. 그가 떠나자마자 강민준은 자신의 집무실로 돌아가 인터폰을 집어들었다. 한유진 팀장, 5분 안에 내 방으로. 그의 목소리에는 참을 수 없는 분노가 서려 있었다. 유진이 피곤한 얼굴로 집무실에 들어서자 민준은 그녀가 보고서를 꺼낼 틈도 주지 않았다. 앞으로 제니스 캐피털 측과의 모든 접촉은 내 비서실을 통해 하도록. 백지원 대표와는 단독으로 만나거나 대화하는 것 일절 금합니다. 유진은 어이가 없었다. 대표님, 저는 만난 것이 아니라 내 말이 말장난처럼 들립니까? 민준이 그녀의 말을 잘랐다. 그의 눈빛은 이성적인 CEO의 그것이 아니었다. 그리고 하이페리온 진행 상황 보고 앞으로 2시간에 한 번씩 내게 직접 하도록. 유진의 눈이 커졌다. 2시간마다요? 대표님, 그건 물리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데이터 분석과 코딩에 집중할 수가 없습니다. 그건 불가능하면 가능하게 만들어. 민준은 차갑게 말했다. TF팀 사무실이 너무 개방적이더군. 보안이 허술해. 당장 내 집무실 옆에 딸린 비상전력실로 작업 공간을 옮기도록. 모든 필요 장비는 30분 내로 세팅하지. 유진은 말문이 막혔다. 보안이라는 명목이었지만 그것은 명백한 감시이자 통제였다. 그녀는 이제 강민준의 집무실 바로 옆 유리벽 하나를 사이에 둔 방에서 일하게 되었다. 민준은 자신의 책상에서 고개만 돌리면 그녀의 모든 것을 볼 수 있었다. 그는 이것이 핵심 자산 보호를 위한 합리적인 조치라고 스스로를 세뇌했다. 하지만 그의 심장은 백지원이 그녀에게 향했던 그 노골적인 시선을 떠올릴 때마다 불쾌하게 요동쳤다. 얼음심장 강민준은 자신이 처음 겪는 이 불합리한 감정을 제어할 방법을 몰랐고 그래서 가장 유치하고 서툰 방식인 소유권 주장을 택하고 있었다. 한편 보직 해임되어 그룹에서 축출된 오 이사는 복수의 칼날을 갈고 있었다. 그는 모든 것을 잃었다. 수십 년간 쌓아올린 경력이 한유진이라는 먼지 같던 대리 하나 때문에 무너졌다. 그는 강민준의 냉혹함과 백지원의 교활함을 모두 알고 있었다. 그리고 그는 두 CEO가 지금 한유진을 두고 팽팽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는 소문도 들었다. 오 이사는 이 균열을 파고들 기회만을 노렸다. 그는 밤늦게 고급 바에서 은밀하게 한 남자를 만났다. 그는 백지원의 수하이자 기업 사냥 전문가로 알려진 인물이었다. 백 대표께서 왜 저 같은 퇴물에게 관심을 가지시는지 오 이사가 비꼬듯 말했다. 남자는 미소 없이 서류 봉투를 내밀었다. 백 대표님은 정보의 가치를 아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SI의 하이페리 DB에 접근할 수 있는 유일한 외부인이죠. 오 이사는 남자의 의도를 즉각 파악했다. 내가 왜 당신들을 도와야 하지? 강민준에게 복수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남자의 말에 오 이사의 문이 번뜩였다. 백 대표님은 하이페리온이 성공하길 바라지만 동시에 SI가 너무 강해지는 것도 원치 않으십니다.
약간의 결함이 발견된다면 합병 조건은 제니스에게 훨씬 유리해지겠죠. 오, 이사는 웃음을 터뜨렸다. 결함이라? 그는 하이페리온 시스템에 자신이 심어둔 치명적인 백도어를 떠올렸다. 한유진이 아무리 천재라도 시스템의 근간부터 뒤엎지 않는 이상 찾아내기 힘든 결함이었다. 한유진은 지금 강민준의 압박 때문에 제정신이 아닐 거야. 분명 실수를 하겠지. 그는 남자에게 USB 하나를 건넸다. 그 안에는 하이페리온의 방어벽을 우회할 수 있는 거짓 데이터 패킷과 접근 루트가 담겨 있었다. 이걸로 한유진의 아테나 시스템을 마음껏 흔들어 보시지. 강민준의 논리가 무너지는 꼴을 꼭 봐야겠어. 두 남자의 검은 거래가 성사되었다. 그들의 음모를 알리 없는 유진은 강민준의 유리 감옥 안에서 탈진 직전의 상태로 일하고 있었다. 이 시간마다 이어지는 보고 요구와 수시로 울리는 인터폰은 그녀의 집중력을 산산조각냈다. 이것은 업무 지시가 아니라 명백한 괴롭힘이었다. 그녀는 이 불합리한 상황을 끝내야겠다고 다짐했다. 저녁 8시, 그녀는 보고서를 들고 민준의 집무실 문을 두드렸다. 대표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작업 공간을 원래대로 돌려달라고, 자신을 믿어달라고 말할 작정이었다. 하지만 그녀가 입을 열기도 전에 민준의 집무실 문이 거칠게 열리고 백지원이 들이닥쳤다. 그는 마치 이곳이 자기 안방인 것처럼 소파에 몸을 던졌다. 강 대표, 하도 연락이 안 돼서 직접 왔지. 저녁 식사나 하자고. 아, 한 팀장도 있었군. 그는 유진을 발견하고는 기다렸다는 듯이 일어섰다. 잘 됐네. 오늘 내가 아주 특별한 레스토랑을 예약했거든. 유진 씨도 같이 가지. 이건 업무의 연장이야. 합병 파트너사 대표와의 저녁 식사니까. 그는 유진의 손목을 잡으려 했다. 놔. 강민준의 목소리가 얼음장처럼 갈라졌다. 그가 자리에서 일어나 유진의 앞을 가로막았다. 그의 몸은 분노로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내 직원이야. 그리고 지금은 내 업무 시간이지. 백지원은 어깨를 으쓱했다. 업무 시간? 저녁 8시에? 강민준, 자네 방식은 너무 구식이야. 이건 감금이 아닌가? 유진 씨, 저런 숨막히는 남자 밑에서 일하지 말고 나한테 와. 나는 자유를 줄 수 있어. 그는 다시 한번 유진을 향해 손을 뻗었다. 그 순간 강민준은 자신이 평생 지켜온 논리와 이성의 끈이 끊어지는 것을 느꼈다. 그는 백지원의 손을 거칠게 쳐냈다. 내 사무실에서 내 직원에게 손대지 마. 그의 목소리에는 이성을 잃은 맹수의 으르렁거림이 담겨 있었다. 두 CEO는 한유진을 사이에 두고 당장이라도 서로의 멱살을 잡을 듯 험악하게 대치했다. 유진은 이 미친 상황의 한가운데서 숨을 죽였다. 영구 독신이라 불리던 그녀의 삶은 이제 두 남자의 통제불능인 질투와 집착이 부딪히는 전쟁터가 되어버렸다. 강민준의 집무실은 두 알파메일의 격돌하는 기세로 숨이 막힐 지경이었다. 한유진은 자신이 이 숨막히는 대치의 전리품처럼 서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한 명은 얼음 같은 분노로, 다른 한 명은 여유로운 조롱으로 그녀를 압박했다. 내 직원, 내 사무실, 내 업무 시간. 강민준의 모든 단어는 빗나간 소유욕의 발로였다. 백지원은 그 모습이 즐거워 죽겠다는 듯 웃고 있었다. 강 대표, 그렇게 화를 내니 꾹 어린애 같군. 좋은 건 나눠 가져야지. 이 미친 연극을 끝내야 하는 것은 자기 자신임을 유진은 직감했다. 그녀는 두 남자 사이로 한 걸음 나섰다. 작지만 단호한 움직임이었다. 두 분 다 그만하십시오.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다. 그녀는 먼저 백지원을 바라보았다. 백 대표님, 저녁 식사 제안은 감사하지만 거절하겠습니다. 저는 제니스 캐피탈로 이직할 생각이 없습니다. 지금은 하이페리온 프로젝트의 성공 외에는 어떤 것에도 관심 없습니다. 그녀는 단호하게 선을 그었다. 백지원의 미소가 옅어졌다. 거절당하는 것에 익숙하지 않은 남자의 표정이었다. 그리고 그녀는 강민준을 향해 돌아섰다. 그녀의 눈은 안경 너머에서 그의 이성을 잃은 눈을 정면으로 마주했다. 그리고 대표님, 그녀의 목소리에 날이 섰다. 저를 보호하신다는 명목으로 이 유리 감옥에 가두시는 것은 업무 효율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비논리적인 처사입니다.
내일부로 저는 원래의 TF팀 사무실로 복귀하겠습니다. 저를 믿지 못하신다면 이 프로젝트는 맡을 수 없습니다. 그녀는 두 CEO 앞에서 자신의 입장을 명확히 밝혔다. 그녀는 트로피가 아니었다. 두 남자는 동시에 충격을 받았다. 백지원은 그녀의 당돌함에, 강민주는 그녀의 반기에. 하지만 강민주는 유진의 눈에서 오직 일에 대한 순수한 논리만을 읽었다. 그녀는 지금 밀고 당기는 감정 싸움을 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정말로 효율을 따지고 있었다. 그 사실이 강민준의 분노를 식혔고 동시에 그의 가슴을 더 복잡하게 만들었다. 백지원은 흥이 깨졌다는 듯 어깨를 으쓱하며 일어섰다. 아주 매력적이곤 한유진 씨. 하지만 내 제안은 아직 유효하다는 걸 잊지 마. 그는 의미심장한 미소를 남기고 떠났다. 사무실에 홀로 남은 강민주는 난생 처음으로 패배감을 느꼈다. 백지원에게 진 것이 아니었다. 자신의 감정에게, 그리고 그 감정을 정면으로 논파한 한유진의 논리에게 졌다. 그는 평생을 합리성이라는 갑옷을 입고 살아왔다. 감정은 불필요한 노이즈였고 사랑은 시간 낭비인 화학작용일 뿐이었다. 하지만 한유진이라는 변수는 그의 완벽한 시스템 전체를 뒤흔들고 있었다. 그는 왜 그녀가 백지원과 저녁 식사를 하는 것을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속이 뒤틀리는지 설명할 수 없었다. 다음 날 아침 SI그룹은 발칵 뒤집혔다. 강민준 대표가 3분기 실적을 보고하는 핵심 주주총회를 시작 10분 전에 긴급 안건을 이유로 돌연 취소시켰기 때문이다. 수조 원의 자금이 오가는 중요한 자리였다. 그의 충실한 김비서조차 사색이 되어 그를 말렸다. 대표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이사회가... 시끄러워. 강민주는 넥타이를 거칠게 풀며 회의실을 나섰다. 그는 자신이 어디로 향하는지 몰랐다. 그저 발길이 이끄는 대로 걸었다. 그의 발길이 멈춘 곳은 50층, 원래의 TF팀 사무실 앞이었다. 한유진은 어제 말한 대로 자신의 팀원들과 함께 그곳에 복귀해 있었다. 강민주는 마치 유령처럼 사무실 안으로 들어섰다. 모든 팀원이 경악하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유진도 놀란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주주총회 시간이라는 것을 모를 리 없었다. 대표님, 무슨 일로? 진행 상황, 점검하러 왔어. 그는 아무 서버나 붙잡고 로그 기록을 보는 척했다. 하지만 그의 눈은 오직 유진의 뒷모습에 고정되어 있었다. 그는 그녀가 정말 거기에 있는지, 어제의 그 당돌한 눈빛이 진짜였는지 확인하고 싶었다. 그 비논리적인 충동 하나가 수조 원짜리 주주총회를 무산시킨 것이다. 그날 밤 유진은 마지막까지 남아 시스템 안정화 작업을 하고 있었다. 아테나는 오이사가 숨겨둔 백도어를 감지하기 시작했지만 그 실체는 아직 불분명했다. 교묘하게 데이터를 왜곡시키는 고스트 신호였다. 그녀는 머리를 쥐어뜯으며 밤 11시가 넘어서야 퇴근 준비를 했다. 피곤에 지쳐 1층 로비로 나왔을 때 낯익은 검은색 세단 한 대가 정문 앞에 서 있었다. 강민준이었다. 그가 차창을 내렸다. 완벽하게 무표정한 얼굴이었다. 타! 유진은 낭설였다. 대표님, 늦은 시간입니다. 택시! 한유진 팀장, 그가 말을 잘랐다. 당신은 현재 SI그룹의 가장 중요한 핵심 자산이다. 하이페리온 프로젝트가 완료될 때까지 당신의 신변 안전은 회사의 가장 중요한 보안 사항이다. 그는 뻔뻔할 정도로 논리적인 이유를 댔다. 이것은 대표의 배려가 아니라 리스크 관리를 위한 합리적인 조치다. 운전기사에게 맡길 수 없는 수준의 보안 등급이야. 그러니 타. 유진은 더 이상 거절할 말을 찾지 못했다. 차 안의 침묵은 무거웠다. 클래식 음악만이 낮게 흘렀다. 강민주는 운전대를 쥔 손에 힘을 주었다. 그는 백지원의 제안을 거절한 이유를 묻고 싶었다. 자신을 비논리적이라고 비판한 것에 대해 따지고 싶었다. 하지만 입에서 나오는 말은 없었다. 한유진 역시 마찬가지였다. 그녀는 이 남자가 왜 이러는지 도무지 알 수 없었다. 얼음심장이라던 CEO는 어디 가고 사춘기 소년처럼 감정적이고 충동적인 남자만 남아있었다. 그녀의 아파트 앞에 차가 멈췄다. 그녀가 내리자 민주는 창문을 열고 말했다. 내일은 10분 일찍 내려와. 기다리게 하주마. 그는 그녀가 아파트 안으로 들어가고 창문에 불이 켜지는 것을 확인하고 나서야 차를 돌렸다.
그는 자신의 차 안에서 스스로 만들어낸 이 새로운 보안 프로토콜에 대한 혼란스러움에 빠졌다. 며칠 후 백지원은 보란듯이 움직였다. 그는 SI 제니스 파트너십 성공기원이라는 명목으로 업계의 모든 거물을 초대한 화려한 파티를 개최했다. 물론 한유진과 강민준도 핵심 VIP로 초대되었다. 유진은 이런 자리가 죽기보다 싫었지만 강민준은 가야 해, 이건 전쟁터야, 그리고 당신은 내 최전선 무기니까 라는 알 수 없는 말을 하며 그녀를 끌고 갔다. 유진은 화려한 드레스들 사이에서 자신이 가진 가장 단정한 검은색 정장 원피스를 입었다. 그녀는 빛나고 싶지 않았다. 그저 일을 하러 온 것뿐이었다. 하지만 그녀가 연회장에 들어서는 순간 모든 시선이 집중되었다. 화려하게 치장한 여인들 사이에서 화장기 없는 얼굴과 단정한 옷차림의 그녀는 오히려 독보적으로 눈에 띄었다. 강민주는 그런 그녀를 보는 순간 이상한 충동에 휩싸였다. 그는 그녀를 사람들의 시선 속에 세워두고 싶지 않았다. 당장이라도 자신의 재킷으로 그녀를 감싸 숨기고 싶었다. 그때 파티의 주최자인 백지원이 마이크를 접었다. 그는 유창하게 감사를 표한 뒤 유진을 향해 손짓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이번 파트너십의 진정한 주인공, SI의 아테나, 한유진 팀장님이 와 계십니다. 스포트라이트가 그녀를 비췄다. 유진은 당황해서 굳어버렸다. 백지원은 무대에서 내려와 그녀에게로 걸어왔다. 그는 완벽한 신사의 미소를 지으며 그녀에게 손을 내밀었다. 지혜의 여신이시여, 이 미천한 제우스에게 첫 댄스의 영광을 주시겠습니까? 연회장 전체가 숨을 죽였다. 이것은 단순한 댄스 신청이 아니었다. SI의 핵심 인재를 제니스의 대표가 공개적으로 탐낸가는 선전포고였다. 유진은 거절할 수도 받아들일 수도 없는 진퇴양난에 빠졌다. 강민주는 얼음 조각 같은 시선으로 백지원의 손을 꿰뚫어 볼 듯 노려보고 있었다. 유진이 마지못해 손을 내밀려든 순간 술에 취한 한 중역 임원이 비틀거리며 그녀와 부딪혔다. 붉은 와인이 담긴 잔이 그대로 유진의 검은 원피스 위로 쏟아졌다. 아이쿠, 죄송합니다. 하지만 남자의 눈은 웃고 있었다. 그는 유진을 노골적으로 훑어보며 비아냥거렸다. 이런, 옷이 다 젖었군. 하긴 너무 수수해서 잘 보이지도 않았네. 안 그런가? 남자는 오이사의 라인이었고 유진에 대한 저기를 숨기지 않았다. 모든 것이 찰나에 일어났다. 백지원이 점잖게 그 남자를 밀어내며 실수하셨으면 사과를 제대로 하셔야죠 라고 말하려는 순간 번개가 쳤다. 강민준이 연회장을 가로질러 왔다. 그는 남자의 멱살을 거머쥐었다. 그의 얼음 심장은 완벽하게 녹아내렸고 그 자리에는 원시적인 분노만이 들끓었다. 방금 뭐라고 했지? 그의 목소리는 얼어붙을 듯 차가웠다. 당신 어느 소속이야? 당장 내 눈앞에서 사라져. 넌 해고야. 음악이 멈췄다. 파티장은 싸늘하게 식었다. 강민주는 멱살을 쥔 손을 놓고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자신의 수백만 원짜리 명품 수트 재킷을 벗어 와인에 젖은 유진의 어깨에 둘러주었다. 그녀를 완벽하게 감싸는 지극히 소유욕 넘치는 행동이었다. 백지원은 그저 냅킨을 건네려던 손을 무한하게 거두었다. 두 명의 CEO가 대한민국 경제를 움직이는 두 거물이 영구 독신이라 불리던 데이터 분석가 한 명을 두고 파티 한복판에서 싸움을 벌인 것이다. 모든 하객의 속삭임이 시작되었다. 저 여자가 누군데? 방금 강 대표 눈빛 봤어? 사람 잡겠던데. 유진은 자신을 감싼 민준의 재킷에서 나는 낯선 그의 체향을 맡으며 깨달았다. 이것은 더 이상 비즈니스가 아니었다. 그녀는 폭풍의 눈이 되어버렸다. 그날 밤 파티장에서 돌아오는 강민준의 차 안은 지독한 침묵으로 가득 찼다. 한유진은 어깨에 걸쳐진 그의 재킷에서 나는 낯선 체향과 와인 냄새에 숨이 막힐 것 같았다. 그녀는 이 무겁고 값비싼 재킷을 당장이라도 벗어던지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었다. 그것은 이제 단순한 호의가 아니라 그가 만천하에 찍어버린 소유권의 낙인처럼 느껴졌다. 강민주는 운전대만 노려보았다. 그의 완벽했던 포커페이스는 무너졌고 턱 근육이 경련하듯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는 오늘 밤 자신의 논리가 아닌 원초적인 본능으로 움직였다.
그리고 그 결과는 끔찍한 혼돈이었다. 유진은 더 이상 침묵이 답이 아님을 깨달았다. 그녀는 영구 독신이라는 조롱 속에서 데이터를 방패 삼아 숨어 지냈다. 하지만 이제 그녀는 방패가 아니라 검을 들어야 했다. 그녀는 더 이상 강민준의 변덕스러운 보호나 백지원의 노골적인 유혹에 휘둘리는 연약한 존재가 아니었다. 그녀는 전략가였다. 파티에서의 굴욕은 그녀에게 마지막 경고였다. 그녀가 스스로를 증명하지 않으면 그녀는 영원히 두 CEO의 체스판 위에서 희생되는 폰이 될 터였다. 사무실로 돌아온 그녀는 하이페리온 프로젝트의 로그 파일을 다시 열었다. 아테나 시스템이 지속적으로 경고를 보내던 고스트 신호, 오이사가 해임된 후에도 미약하게 살아남아 데이터를 오염시키려는 시도. 유진은 이것이 단순한 시스템 오류가 아님을 직감했다. 이것은 오이사가 심어놓은 시한폭탄이었다. 그녀는 강민준에게 보고하는 대신 독자적인 조사를 시작했다. 그녀는 이제 그 누구도, 심지어 자신에게 비논리적인 집착을 보이기 시작한 강민준조차 믿을 수 없었다. 유진은 밤을 새워 오 이사의 지난 6개월간의 모든 서버 접근 기록을 추적했다. 그녀는 자신의 아테나 시스템을 이용해 삭제된 로그와 암호화된 파일들을 복원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마침내 발견했다. 오 이사가 하이페리온 프로젝트 초기에 자신의 중대한 예측 실수를 발견했음을 증명하는 원본 데이터 로그. 그는 그 실수를 덮기 위해 데이터를 고의로 조작했으며 들킬 것을 대비해 시스템 깊숙한 곳에 치명적인 백도어를 심어두었다. 그가 해임되기 직전 그 백도어를 통해 핵심 데이터를 외부로 유출하려 한 흔적까지 발견되었다. 증거는 차고 넘쳤다. 이것은 단순한 직무유기가 아니라 명백한 기업 스파이 행위이자 배임이었다. 유진은 이 증거를 들고 강민준의 집무실로 직행할 수도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멈췄다. 그녀는 파티장에서 이성을 잃고 폭력을 휘두르던 강민준의 모습을 떠올렸다. 그가 이 보고를 받고 또다시 감정적으로 대응한다면, 혹은 그녀를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이 일을 조용히 덮으려 한다면, 오이사의 배후에 누가 있는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그것은 위험한 도박이었다. 유진은 전략을 세웠다. 그녀는 김비소를 통해 하이페리온 프로젝트 최종 보안 점검 및 제니스 캐피탈 합병 관련 긴급 이사회를 소집해달라고 요청했다. 명분은 합병 전 마지막 위험 요소를 보고하겠다는 것이었다. 강민준은 의아했지만 제니스 캐피탈이라는 단어에 그녀의 요청을 승인했다. 그는 이것이 단순한 기술 보고일 것이라 생각했다. 그는 한유진이라는 데이터 분석가가 얼마나 무서운 전략을 세울 수 있는지 아직 모르고 있었다. 회의실에는 SI그룹의 핵심 임원들과 법무팀장, 그리고 강민준이 무거운 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유진은 평소에 무채색 정장이 아닌 날카로운 네이비색 정장을 입고 있었다. 안경 너머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차갑고 단단했다. 보고 시작하겠습니다. 그녀는 서두르지 않았다. 그녀는 하이페리온의 현재 진행 상황을 간략히 보고한 뒤 메인 스크린에 아테나가 감지한 고스트 신호 데이터를 띄웠다. 지금부터 보실 내용은 단순한 시스템 오류가 아닌 SI그룹 내부의 명백한 적에 대한 기록입니다. 회의실의 공기가 싸늘해졌다. 유진은 오 이사가 원본 데이터를 조작하고 삭제하는 과정을 날짜와 시간대별로 복원하여 스크린에 띄웠다. 임원들의 입에서 탄식이 터져나왔다. 그녀는 오 이사가 자신의 실수를 덮기 위해 어떻게 시스템 전체를 위험에 빠뜨렸는지, 그리고 그가 해임 직전 백도어를 통해 어떤 핵심 정보를 빼돌리려 했는지 논리적으로 증명해 보였다. 모든 증거는 반박 불가능했다. 강민준의 얼굴은 얼음처럼 굳어 있었다. 그는 배신감보다 더 큰 서늘한 분노를 느꼈다. 그리고 동시에 이 모든 것을 혼자 파헤치고 이 사회라는 공개적인 자리에서 터뜨린 한유진의 대담함에 전율했다. 그녀는 그에게 의지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를 상사로서 신뢰하지 않고 CEO로서 행동하도록 판을 짠 것이다. 그녀는 강민준에게 선택지를 주지 않았다. 오직 결정만을 강요했다. 이 임원이 목소리를 높였다. 이게 사실이라면 오 이사는 우리 모두를 속인 겁니다. 당장! 강민준이 손을 들어 그의 말을 막았다. 그는 유진을 바라보았다. 유진은 흔들림 없는 눈으로 그를 마주했다. 그 눈은 이제 당신 차례입니다, 대표님, 이라고 말하고 있었다.
강민주는 자신의 감정이 아닌 CEO로서의 역할을 받아들였다. 그는 인터폰을 눌렀다. 김비서. 그의 목소리는 회의실 전체를 얼릴 듯 차가웠다. 지금 즉시 법무팀을 통해 오성진 전 이사를 산업 스파이 행위, 배임, 고의적 데이터 손괴 혐의로 형사 고발 조치하도록 압수수색 영장도 함께 신청해. 그가 접촉한 모든 외부 인사를 추적해. 이것은 단순한 해고가 아니었다. 업계에서 완전히 매장시키겠다는 선전포고였다. 그것은 또한 한유진 팀장에 대한 강민준의 절대적인 신임과 보호를 이사회 전체에 공표하는 행위였다. 한 팀장, 민준이 유진을 불렀다. 수고했어. 하이페리온의 모든 보안 권한을 당신에게 일임하지. 이사회를 대신해 고맙다는 말을 전한다. 그는 처음으로 그녀에게 진심 어린 신뢰를 표했다. 유진은 그저 묵묵히 고개를 숙였다. 그날 저녁 유진의 휴대폰이 울렸다. 백지원 대표였다. 그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훨씬 더 흥미진진해 보였다. 대단하더군, 한유진 씨. 그 늙은 여우를 공개적으로 처형해버릴 줄이야. 강민준이 제대로 칼춤을 췄다지. 그는 모든 상황을 손바닥 보듯 헤고 있었다. 이제 그 지루한 SI에서 볼 일은 다 끝난 것 아닌가? 오 이사도 사라졌고 프로젝트도 안정화됐으니 내 제안 다시 한번 생각해보지. 지금이라면 연봉에 4배를 주겠어. 유진은 창밖의 야경을 바라보았다. 며칠 전만 해도 이 제안은 그녀의 인생을 바꿀 동화줄처럼 느껴졌다. 하지만 지금은 아니었다. 백 대표님,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다. 관심은 감사합니다. 하지만 저는 거절하겠습니다. 백지원의 웃음소리가 멈췄다. 이유를 물어도 될까? 저는 SI를 위해 일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제 일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제 일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이페리온은 제 자식 같은 시스템이니까요. 수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다. 백지원의 목소리가 다시 들려왔을 때 그 안에 모든 여유와 장난기는 사라져 있었다. 그 자리에는 차가운 집착만이 남아 있었다. 그래, 재미있군. 강민준이 아니라 일이라. 하지만 유진 씨, 당신은 아직 모르는 게 있어. 그의 목소리가 뱀처럼 속삭였다. 나는 내가 갖고 싶은 건 그게 사람이든 물건이든 반드시 손에 넣어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이야. 강민준이 과연 당신을 나에게서 지켜낼 수 있을까? 전화가 끊겼다. 유진은 싸늘한 전화기를 든 채 깨달았다. 이것은 거절로 끝난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방금 호의를 가장한 포식자의 집착에 불을 지른 것이다. 하이페리온 프로젝트는 눈부신 성공을 거두었다. 한유진의 아테나 시스템은 오 이사가 심어둔 백도어의 잔재까지 완벽하게 색출하고 방어해냈으며 SI그룹의 데이터 인프라를 업계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렸다. 시장의 반응은 폭발적이었다. SI의 주가는 연일 상한가를 쳤고 제니스 캐피탈과의 합병은 이제 SI가 일방적으로 끌려가는 것이 아닌 동등한 파트너십으로 재조정되었다. 그 중심에는 영구 독신이라 불리던 데이터 분석가 한유진이 있었다. 그녀는 이제 SI타워의 보이지 않는 권력자이자 기술 혁신의 아이콘이 되었다. 강민주는 자신의 집무실 통유리를 통해 저 멀리 50층 TF팀 사무실을 바라보았다. 그는 더 이상 그녀를 자신의 유리 감옥에 가두지 않았다. 그럴 필요가 없었다. 그녀는 스스로 자신의 가치를 증명했고 이사회에서 그를 대신해 칼을 휘둘렀다. 그는 그녀의 논리와 강인함에 매료되었다. 파티장에서 이성을 잃었던 그날 밤 이후 그는 한 걸음 물러나 그녀를 대표로서 대하려 애썼다. 하지만 그의 시선은 자신도 모르게 그녀가 야근을 마치고 퇴근하는 시간까지 쫓고 있었다. 그녀의 성공은 곧 그의 성공이었고 그 사실이 그의 얼어붙은 심장을 기묘한 온기로 채웠다. 마침내 운명의 날이 밝았다. 제니스 캐피탈과의 최종 합병 조인식이 바로 다음날 오전 9시로 확정되었다. 수조 원이 오가는 계약서의 마지막 검토가 완료되었고 SI타워 전체가 축제 분위기에 휩싸였다. 수십 년간 그룹을 이끌어온 강민준의 아버지가 남긴 유산, 그리고 그 유산을 위협했던 모든 구멍이 마침내 메워지는 순간이었다. 강민준은 처음으로 안도감이라는 것을 느꼈다. 그는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한 여자,
한유진에게 감사를 표하고 싶었다. 그는 그녀에게 저녁 식사를 제안하려 인터폰을 들었다. 업무라는 핑계가 아닌 진심을 담아서. 바로 그때 그의 비상 직통 전화가 울렸다. 법무팀장이었다. 목소리가 다급했다. 대표님, 큰일 났습니다. 백지원 대표가 조앤식 직전에 긴급 임원회의를 소집했습니다. 합병 계약에 치명적 결함을 발견했다면서 지금 당장 최상층 회의실로 오시지 않으면 모든 것을 언론에 공개하겠다고 합니다. 강민준의 심장이 차갑게 식었다. 치명적 결함. 하이페리온은 완벽했다. 도대체 무슨 꿍꿍인가? 그는 불길한 예감에 휩싸여 최상층 회의실로 향했다. 회의실에는 백지원과 그의 변호인단만이 앉아 있었다. 평소에 여유롭고 장난기 넘치던 백지원은 온데간데 없었다. 그는 얼음처럼 차가운 눈으로 강민준을 맞이했다. 강 대표, 늦었군. 그는 테이블 위로 두꺼운 서류철 하나를 던졌다. 이게 뭔지 아나? 강민준은 서류를 펼쳐들었다. 그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졌다. 그것은 하이페리온의 데이터가 아니었다. 그것은 SI그룹의 숨겨진 차명 부채 내역이었다. 선대 회장이었던 아버지가 무리하게 해외 자원 개발에 투자했다가 실패하고 그것을 덮기 위해 수년간 분식회계를 저지른 흔적이었다. 이것은 오이사만이 알고 있던 그룹의 가장 깊은 아킬레스건이었다. 오이사가 경찰에 체포되기 전 백지원에게 넘긴 마지막 선물이었던 것이다. 강민준이 대표직에 오르며 이 사실을 알았을 때 그는 이 구멍을 메우기 위해 이번 합병에 모든 것을 걸었다. 제니스 캐피탈의 자본이 유입되지 않으면 이 부채는 곧 터질 시한폭탄이었다. 만약 이것이 지금 언론에 공개된다면 하이페리온의 성공에도 불구하고 SI는 부도덕한 기업으로 낙인 찍히고 주가 폭락은 물론이며 금융당국의 즉각적인 조사를 받게 될 터였다. SI그룹은 파산할 것이다. 오, 이 이사가 아주 유용한 유산을 남기고 갔더군. 백지원이 뱀처럼 속삭였다. 덕분에 알게 됐지. 강 대표, 자네가 왜 그렇게 이 합병에 목을 맸는지. 강민준은 주먹을 쥐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다. 원하는 게 뭐야? 백지원은 자리에서 일어나 강민준에게 다가왔다. 그는 강민준의 어깨를 친근하게 두드렸다. 오해하지 마, 민준 씨. 나는 SI그룹을 망하게 할 생각은 없어. 사실 나는 자네를 도울 수 있어. 이 서류, 그가 서류철을 들어보였다. 이건 나와 자네 둘만의 비밀이 될 수 있지. 백지원의 눈이 번뜩 꼈다. 그 안에는 소유욕으로 이성을 잃은 남자의 광기가 서려 있었다. 나는 이제 돈이나 경영권 따위에는 관심 없어. 나는 한유진을 원해. 강민준의 고개가 번쩍 들렸다. 백지원이 미소 지었다. 내 제안은 간단해. 내일 조인식은 예정대로 진행한다. 나는 이 서류를 영원히 묻어주지. 대신 오늘 밤 안으로 강민준 대표 자네가 자발적으로 한유진 팀장을 내게 넘겨. 이것은 비즈니스 협상이 아니었다. 노골적인 인신공갈이었다. 해고하라는 건가? 강민준이 으르렁거렸다. 아니, 그렇게 무식하게 굴면 쓰나. 백지원이 손가락을 저었다. 그녀가 스스로 제니스 캐피탈로 이적하도록 설득해. 자네가 직접. 그녀가 SI에서는 더 이상 희망이 없다고 느끼게 만들란 말이야. 만약 그녀가 거부한다면? 그땐 이 서류가 내일 아침 신문 1면을 장식하겠지. 이것은 초대나 제안이 아니었다. 최후 통첩이었다. 강민준은 선택의 기로에 섰다. 아버지가 평생을 바쳐 이룩한 회사, 수천 명 직원의 생계가 걸린 SI그룹, 그의 모든 것, 그리고 한유진. 어둠 속에서 자신을 꿰뚫어 보던 그 단단한 눈빛, 자신을 향해 처음으로 비논리적이라며 화를 내던 그 당돌함, 얼음 같던 자신을 깨트리고 들어온 유일한 사람. 강민준은 그 순간 깨달았다. 자신이 이 여자를 자신의 논리체계가 설명할 수 없을 만큼 깊이 사랑하게 되었다는 것을. 백지원은 완벽하게 승리를 예감했다. 강민준은 합리적인 인간이다. 그는 논리적인 경영자다. 직원 한 명을 희생해서 회사 전체를 살리는 것. 그것이 CEO 강민준이 내려야 할 유일하고도 논리적인 결론이었다. 자, 백지원이 시계를 보았다. 내일 아침 9시까지야. 자네의 현명한 판단을 기다리지.
아버님의 유산이냐, 아니면 저 평범한 데이터 분석가 하나냐. 선택은 자네 몫이야. 백지원은 유유히 회의실을 떠났다. 강민주는 텅 빈 회의실에 홀로 남았다. 창밖으로 SI타워의 불빛이 화려했지만 그의 세상은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그는 평생을 지켜온 논리와 이성이 산산조각 나는 것을 느꼈다. 회사를 살리기 위해 그녀를 버려야 하는가? 아니면 그녀를 지키기 위해 아버지의 모든 것을 포기해야 하는가? 그는 처음으로 얼음심장 강민준이 아닌 한 사람의 남자로서 불가능한 선택을 강요받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SI그룹 타워 최상층은 얼음장 같은 긴장감으로 가득 찼다. 화려한 조인식 행사장 바로 옆 비밀리에 소집된 긴급 이사회 회의실. 강민주는 자신의 제국이 무너지는 것을 무력하게 지켜보는 폐위된 왕과 같았다. 그의 앞에는 여유만만한 포식자 백지원이 앉아 있었고 좌우에는 SI그룹의 운명을 손에 쥔 이사들이 포진해 있었다. 그들은 이미 백지원 측으로부터 SI의 숨겨진 부채에 대한 브리핑을 받은 후였다. 한 중진 이사가 무겁게 입을 열었다. 강 대표, 이게 사실인가? 선대 회장께서 이런 어마어마한 부채를... 강민주는 입술을 깨물었다. 사실입니다. 하지만 하이페리온 프로젝트와 이번 합병을 통해 백지원이 그의 말을 가로챘다. 통해 합병이 성사되어야 갚을 수 있는 돈이겠지. 하지만 이 사실을 알고도 제니스 캐피탈이 기존의 불리한 조건으로 합병을 진행할 것 같나? 그는 이사들을 향해 몸을 돌렸다. 여러분, 선택지는 간단합니다. 이대로 파산하느냐, 아니면 강 대표가 작은 희생을 치르느냐. 작은 희생. 그 단어가 비수처럼 강민준의 귀에 꽂혔다. 이사들의 시선이 그를 압박했다. 강 대표, 우리는 회사를 살려야 하네. 직원 한 명 때문에 그룹 전체를 위험에 빠뜨릴 수는 없지 않은가. 논리적으로 판단하게. 경영자로서의 자네 의무일세. 논리, 논리, 논리. 그가 평생 신봉해온 그 단어가 이제 그를 올가매는 덫이 되었다. 그는 한유진을, 그녀를 자신의 손으로 백지원에게 밀어넣어야 했다. 그는 창백한 얼굴로 입을 열려 했다. 회사를 위한 논리적인 항복선언을 하려는 찰나였다. 회의실 문이 세차게 열렸다. 한유진이었다. 그녀는 초대받지 않은 손님이었지만 그 누구보다 당당하게 회의실 중앙으로 걸어들어왔다. 이사들은 경악했고 백지원의 얼굴에서는 미소가 사라졌다. 강민주는 숨이 멎는 것 같았다. 그녀가 어떻게? 무슨 짓입니까, 한 팀장? 한 이사가 소리쳤다. 유진은 그를 무시하고 곧장 메인 스크린으로 향했다. 그녀의 눈은 차갑게 백지원을 향해 있었다. 백 대표님, 어젯밤 제 거절 이후로 대표님의 움직임이 너무 빠르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유진은 자신의 노트북을 스크린에 연결했다. 오 이사가 대표님께 넘긴 것은 SI의 부채 목록뿐만이 아니었겠지요. 그는 아마 하이페리온의 핵심 아키텍처도 넘겼을 겁니다. 대표님은 그것을 분석하셨을 테고 깨달으셨겠죠. 하이페리온 없이는 제니스 캐피탈의 미래도 없다는 것을. 백지원의 표정이 굳어졌다. 유진은 스크린에 복잡한 데이터 모델을 띄웠다. 이것은 제니스 캐피탈의 최근 유럽 인수합병 포트폴리오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 포트폴리오를 관리하기 위해 하이페리온의 예측 AI 모델이 필수적으로 연동되어야 함을 보여주는 시뮬레이션 결과입니다. 화면에는 제니스 캐피탈의 주가와 신용 등급 그래프가 나타났다. 하이페리온 연동이 실패할 경우 그 수치들은 곤두박질 치고 있었다. 유진은 이사들을 향해 돌아섰다. 백 대표님은 SI를 협박하고 계신 게 아닙니다. 이 합병이 무산되면 SI그룹은 물론 위험해지겠지만 막대한 레버리지를 일으킨 제니스 캐피탈은 당장 내일 유동성 위기로 파산 절차를 밟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녀가 백지원을 정면으로 응시했다. 이것은 협박이 아니라 상호 확증 파괴입니다. 대표님은 지금 저희와 함께 자폭하겠다고 하시는 겁니다. 회의실은 완벽한 침묵에 휩싸였다. 백지원의 얼굴이 분노로 일그러졌다. 그는 이 영구독신 데이터 분석가가 자신의 패를 완벽하게 읽어낼 줄은 상상도 못했다. 이건 조작이야. 근거 없는 억측이라고. 이사님들, 저런 말단 직원의 보고서를 믿으실 겁니까? 당장 저 여자를... 그가 유진을 향해 손가락질하며 소리치는 순간이었다.
강민준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지난 24시간 동안 그를 짓누르던 모든 논리와 이성의 족쇄가 산산조각 나는 것을 느꼈다. 그는 백지원의 절박한 부정을 보았다. 그리고 자신을, 회사를 구하기 위해 홀로 이 지옥 같은 전쟁터에 뛰어든 한유진을 보았다. 그의 얼음 심장은 완벽하게 녹아내렸고 그 자리에는 용암 같은 무언가가 들끓었다. 그는 유진을 모욕하는 백지원의 손가락을 쳐내고 싶었다. 그는 천천히 유진의 곁으로 걸어갔다. 회의실의 모든 시선이 그에게 집중되었다. 그는 백지원을 보지 않았다. 이사들도 보지 않았다. 그는 오직 한유진만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모두가 보는 앞에서 그녀의 손을 잡았다. 유진은 충격으로 굳어버렸다. 대표님, 강민준은 그녀의 손을 굳게 잡은 채 드디어 백지원을 향해 고개를 돌렸다. 그의 눈은 더 이상 차갑지 않았다. 그 안에는 이성을 잃은 남자의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다. 그녀 말이 맞아. 강민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회의실 전체를 울렸다. 하지만 설령 그녀가 클렸다고 해도 그는 숨을 깊게 들이마셨다. 설령 제니스는 멀쩡하고 SI가 당장 내일 망하게 된다고 해도 그는 이사들을 바라보았다. 여러분은 내게 경영자로서의 논리적인 선택을 하라고 했지. 그는 유진의 손을 더 세게 쥐었다. 이게 내 선택이야. 그의 시선이 다시 백지원에게 향했다. 백지원, 넌 이 여자를 원했나? 내 회사를 담보로 이 여자를 가지려 했어. 잘 들어. 나는 이 빌딩의 벽돌 하나하나가 먼지가 되는 것을 볼지언정 내일 당장 파산 신청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다시는 한유진이라는 사람을 너 같은 놈과의 거래패로 쓰지 않아. 그것은 CEO의 선언이 아니었다. 한 남자의 절규였다. 그는 회의실의 모든 이사를 그리고 충격에 빠진 한유진을 향해 외쳤다. 내가 이 여자를 사랑해! 유진의 눈이 커졌다. 논리? 합리성? 그런 건 모르겠어.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한다고. 알아들어? 강민준은 평생을 지탱해온 이성의 방어벽을 스스로 무너뜨렸다. 그는 백지원을 향해 턱짓했다. 그러니 백 대표, 그 서류 쪼가리 들고 당장 꺼져. 합병은 없던 일로 하지. 정적. 완전한 정적. 백지원은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서 있었다. 유진의 완벽한 데이터라는 총알, 그리고 강민준의 이성을 상실한 사랑 고백이라는 확인 사살. 그는 모든 전선에서 완패했다. 그는 더 이상 어떤 카드도 쥐고 있지 않았다. 강민준의 이성을 잃은 눈빛 앞에서 그는 자신이 결코 가질 수 없는 것을 탐했음을 깨달았다. 한유진은 그저 멍하니 자신의 손을 잡고 있는 남자의 뜨거운 손바닥과 그가 자신을 향해 고백한 믿을 수 없는 단어들을 되새기고 있었다. 사랑해. 그녀의 논리적인 세계 역시 그 한마디에 완전히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강민준의 폭탄 같은 고백이 회의실의 공기를 산산조각 냈다. 이사들은 자신들이 방금 무엇을 들었는지 확신하지 못한 채 얼어붙은 듯 입을 다물지 못했다. 그룹의 명운이 걸린 이 절체절명의 순간에 얼음 심장이라 불리던 총수가 평생을 논리와 이성으로 무장했던 그 남자가 한낱 사랑 따위를 외치다니. 그것은 그들의 비즈니스 상식으로는 도저히 해석 불가능한 변수였다. 한유진 역시 마찬가지였다. 그녀의 손을 굳게 잡은 그의 손은 불덩이처럼 뜨거웠다. 그녀의 머릿속은 아테나 시스템이 과부하에 걸린 듯 하얗게 변했다. 가장 먼저 정신을 차린 것은 백지원이었지만 그의 얼굴은 분노와 패배감으로 끔찍하게 일그러져 있었다. 사랑? 지금 사랑이라고 했나, 강민준? 그는 이 비논리적인 상황이 역겨워 견딜 수 없다는 듯 비웃었다. 고작 여자 하나 때문에 SI그룹 전체를 날리시겠다? 대단한 로맨티시스트 납셨군. 좋아, 이사님들, 똑똑히 들으셨지? 이 남자는 경영자로서의 자격이 없어. 당장! 아닙니다. 백지원의 광기 어린 외침을 뚫고 유진의 차가운 목소리가 끼어들었다. 그녀는 어느새 충격에서 벗어나 잡힌 손을 빼는 대신 오히려 강민준의 손을 마주 잡았다. 그녀는 그의 떨림을 느꼈다. 그는 지금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도박을 한 것이 아니었다. 그는 이미 모든 것을 잃을 각오를 한 남자였다. 유진은 그런 그를 혼자 두지 않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백지원을 똑바로 노려보았다. 대표님은 지금 감상에 젖어 계신 게 아닙니다. 이성적인 판단을 내리신 겁니다. 이성적인 판단을 내리신 겁니다. 그녀는 스크린을 가리켰다. 제니스 캐피탈의 재무제표와 하이페리온의 연동성이 붉은색 경고로 빛나고 있었다. 데이터가 증명합니다. 백 대표님은 이 합병을 깨실 수 없습니다. 깨는 순간 당신이 먼저 파산하니까. 우리가 가진 배는 하이페리온이고 당신이 가진 배는 선대 회장의 부채입니다. 우리의 배는 미래 가치이고 당신의 배는 과거의 유물이죠. 이사회 여러분, 그녀가 이사들을 향해 몸을 돌렸다. 어느 쪽이 더 강력한 협상 카드라고 생각하십니까? 그제야 이사들의 눈이 띄었다. 그들은 방금 전까지 백지원의 협박에 속아 SI가 절대적인 의리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한유진의 데이터는 판을 뒤집었다. 이것은 상호 협박이 가능한 갑과 갑의 싸움이었으며 오히려 핵심 기술을 쥔 SI가 우위에 있었다. 강민준의 사랑 고백은 감정적인 폭주가 아니라 이 데이터라는 절대적인 우위를 확인한 자의 선전포고였던 것이다. 설령 강민준 본인은 정말 감정적으로 폭주한 것이라 해도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되었다. 백지원은 끝났음을 직감했다. 그는 한유진의 논리에 완벽하게 격파당했고 강민준의 비논리에는 심리적으로 압도당했다. 그는 이 두 사람을 동시에 이길 수 없었다. 그는 서류철을 집어던졌다. 좋아, 잘들 해봐. 하지만 강민준, 그는 증오가 담긴 눈으로 민준을 노려보았다. 오늘 자네가 벌인 그 논리가 언젠가 자네 발목을 잡을 날이 올 거야. 그는 저주 같은 말을 남기고 변호사들을 이끌고 회의실을 뛰쳐나갔다. 영구독신이라 불리던 여자를 차지하기 위한 두 CEO의 전쟁은 가장 극적인 순간, 가장 비논리적인 방식으로 막을 내렸다. 회의실에는 다시 정적이 찾아왔다. 이사들은 안도의 한숨과 함께 이제는 경외심이 가득한 눈으로 한유진과 강민준을 바라보았다. 강민준은 그제야 자신이 무슨 짓을 했는지 깨달은 듯 잡고 있던 유진의 손을 화들짝 놀라며 놓았다. 아드레날린이 빠져나간 그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다. 그는 감히 유진의 얼굴을 쳐다보지 못했다. 그러니까 방금 전에 그는 평생 해본 적 없는 변명을 필사적으로 찾았다. 적을 교란시키기 위한 고도의 심리전이었어. 일종의 전략적 쇼크 요법. 유진은 말없이 그를 바라보았다. 얼음심장 CEO는 어디 가고 자신의 실수를 수습하려는 당황한 남자만 서 있었다. 유진은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전략적 쇼크 요법이요. 그녀가 그의 말을 받아쳤다. 데이터 분석가로서 평가하자면 매우 비효율적인 전략이었습니다, 대표님. 뭐라고? 성공 확률이 불분명한 감정적 변수에 그룹의 명운을 거는 것은 합리적인 의사결정 과정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또한 그녀가 한 걸음 다가섰다. 대표님의 심박수와 동공 확장 수치를 볼 때 그것은 전략이 아니라 명백한 진심으로 분석됩니다. 강민준은 말문이 막혔다. 그는 자신의 논리가 아닌 자신의 생체 반응에 의해 자신의 진심을 간파당했다. 한유진은 그가 유일하게 이길 수 없는 상대였다. 그는 결국 패배를 인정하며 한숨을 내쉬었다. 그래. 내 논리 시스템 전체가 당신 앞에서 다운됐어. 엉망진창이야. 책임져, 한 팀장. 무엇을 책임져야 합니까? 내 시스템을 복구시켜줘야지. 그는 용기를 내어 그녀의 눈을 바라보았다. 아니, 그냥 이대로 둬도 좋을 것 같아. 그는 난생 처음으로 논리 없이 말하는 법을 배우고 있었다. 그날 이후 SI그룹과 제니스 캐피탈의 합병은 재협상에 들어갔다. 이번에는 SI가 절대적으로 유리한 고지를 점령했다. 백지원은 협상 테이블에 나타나지 않았다. 그는 모든 권한을 대리인에게 위임하고 아시아 지부 대표직에서 물러나 유럽으로 떠났다는 소문만 들려왔다. 그리고 그 협상을 이끈 것은 강민준 대표와 그 옆에 나란히 앉은 신임 데이터 전략본부장 CSO 한유진이었다. 그녀는 더 이상 50층 구석의 데이터 분석가가 아니었다. 영구독신이라는 수식어는 온데간데 없었고 SI의 잔다르크, 데이터의 여제라는 새로운 별명들이 그녀를 따랐다. 몇 달의 시간이 흐르고 겨울이 찾아왔다. 하이페리온 프로젝터는 성공적으로 안착했고
SI그룹은 한유진 본부장의 지휘 아래 새로운 미래 전략을 수립하고 있었다. 그녀의 사무실은 이제 50층이 아닌 CEO 집무실 바로 맞은편 최상층에 위치해 있었다. 그녀는 여전히 뿔테 안경을 썼지만 질끈 묶었던 머리는 단정한 단발로 바뀌었고 무채색의 옷 대신 세련되고 자신감 넘치는 비즈니스 룩이 그녀의 몸을 감쌌다. 그녀는 완벽한 여주인공이 되어 있었다. 늦은 저녁, 야근을 마친 유진이 사무실을 나서자 복도에서 강민준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더 이상 얼음장 같은 표정을 짓지 않았다. 그녀 앞에서 그는 종종 무장해제되었고 심지어 웃는 법도 배우고 있었다. 끝났어, 한 본부장. 네, 대표님. 그녀가 가볍게 목례했다. 두 사람은 나란히 전용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 로비로 내려왔다. 한때 그녀를 영구독신이라 수군대던 직원들은 이제 멀리서 두 사람의 뒷모습을 경외심 어린 시선으로 바라보며 고개를 숙였다. 로비의 거대한 통유리 밖으로 한방눈이 펑펑 내리고 있었다. 강민준이 먼저 자동문을 향해 걸어가다가 멈춰서서 유진을 돌아보았다. 한 본부장, 네? 오늘 기온 예측 데이터를 확인하지 않은 건가? 외부 온도가 영하 5도인데 당신의 코트 두께는 이 기후 변수에 대응하기에 논리적으로 부적합해. 그는 여전히 딱딱한 말투였지만 그 안에는 숨길 수 없는 걱정이 묻어났다. 그는 자신의 코트를 벗어 그녀에게 걸쳐주려 했다. 유진은 그의 손을 막고 대신 웃음을 터뜨렸다. 그녀는 까치발을 들어 그의 살짝 비뚤어진 넥타이를 바로잡아 주었다. 대표님, 왜? 넥타이의 중앙값이 0.5cm가량 우측으로 치우쳐 있습니다. 이것은 대표님의 완벽한 대칭적 미학에 비효율적인 오류를 발생시킵니다. 그녀가 장난스럽게 그의 논리를 흉내냈다. 강민준은 그녀의 대담한 터치에 잠시 숨을 멈췄다가 이내 그녀를 따라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그것은 그들의 언어였다. 논리로 시작된 그러나 세상 그 어떤 것보다 비논리적인 그들만의 사랑의 언어였다. 그가 그녀의 손을 잡았다. 이사회에서 절박하게 잡았던 그 손이 아니라 따뜻하고 편안한 일상의 온기였다. 저녁은? 글쎄요, 오늘은 데이터에 없는 곳으로 가보고 싶네요. 유진이 대답했다. 가장 비논리적인 곳으로. 강민준이 웃었다. 좋아, 내비게이션 끄고 가지. 두 사람은 함께 SI타워의 자동문을 통과해 하얗게 눈 내리는 거리로 걸어나갔다. 영구독신이라 불리던 여자와 얼음심장이라 불리던 남자. 서로의 비논리가 되어준 두 사람은 그렇게 그들의 진짜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었다.